검찰 소환 조사를 앞두고 윤석열 정부를 향한 메시지가 세지고 있는 바로 이재명 대표인데요. 그런데 이재명 대표의 강성 지지자들 있잖아요. 이른바 개딸. 이 개딸들 포함한 이 권리당원이 민주당 일부 시도당 운영에 직접 참여할 수 있을 것으로도 보입니다. 좀 더 자세한 얘기는 화면부터 만나보고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파파 너무 응원하고 있고 지지하고 있고 늘 사랑합니다. 저희 그 5년 정말 절망밖에 없었는데 아빠가 이렇게 빨리 나타나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사랑해요. 정말 당이 당원의 것으로 되돌아가는 것 같군요. 오늘 보니까 특히 젊은 당원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앞으로 우리 당원들께서 당의 미래, 대한민국의 미래를 토론하고 또 대한민국에 어떤 정책을 만들어낼 건지 또 당이 어떤 일을 할 건지 그런 것들을 논의하는 좋은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민주당의 주인입니다. 고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이건 어쨌든 시도당 경험이 있으신 정미호 의원님께 먼저 질문을 드릴게요. 왜냐하면 민주당에서 상대당인데긴 하지만 공개 모집을 한다. 권리당원 협의체를. 권리당원 2명을 뽑고 직접 참여시킬 예정이다라는 게 지금 여기 서울특별시당 여기 보면 김영호 의원 사진도 있는데 이게 정말 그래서 강성 지지자들이 직접 다 참여하는 문제 때문에 여러 논란이 있거든요. 어떻게 좀 받아들이십니까? 저는 이게 이재명 대표의 또 하나의 방탄이다라고 보여져요. 왜냐하면 지금 개딸들이라고 표현되어지는, 저는 사실 이 단어가 되게 싫은데 아무튼 이재명 대표의 그 강성 지지자들을 갖다가 직접적으로 지금 운영위원회에 직접 참여시킨다는 거는요. 핵심은 무슨 얘기냐면 당직자들 전화번호를 다 이제 알게 되는 거예요. 예. 그러면 결과적으로 당이 어느 순간에는 이재명 대표를 분리시켜야 되는 시점이 올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이재명 대표가 검찰에 출석하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성남 FC 사건에 대해서. 예. 그러면 성남 FC 사건 한 그 범죄 혐의에 대해서만 출석하게 되는 게 아니라 앞으로 줄 이어지는 여러 가지 범죄들 조사에도 계속 나가게 되어 있거든요. 예. 그러다 보면 저는 이 민주당의 의원들이 다 흔들릴 거라고 보여져요. 그러면 균열이 생기면서 어느 순간에는 이제 이재명 대표를 버려야 하는 순간이 오는데 예. 그때를 생각하고 이재명 대표가 이 개딸들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만든 것이 아닌지. 예. 그렇게 되면 이제 좌표 찍기도 너무 쉬워지고요. 예. 그다음에 시도당 자체에서 이제 이재명 대표를 방탄하는 세력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민주당이 더 혼란스럽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추측이 됩니다. 그래서 나오는 얘기가 중앙일보 보도에 따르면 내부에서도 좀 우려의 목소리가 있다. 일부 당원이 이렇게 강경 의견을 내면 이해도가 부족한 상태에서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 아니다. 당원이 직접 의사결정에 참여하면 오히려 건설적인 비판이 가능할 것이다. 노돌 교수님, 어제 친명계의 좌장인 정성호 의원이 개인 문제는 개인 문제, 당 문제는 당 문제로 확실히 분리했었어야 되는데 이재명 대표가 그걸 하지 못했다라는 이례적인 쓴소리를 했는데 이것 또한 그러면 또 이재명 대표 사당화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 때문에 또 여러 얘기들이 불거지는 것 같거든요. 글쎄요. 지금 이제 처음에 이재명 대표가 되고 나서는 결국 당원들의 이른바 또 권리당원들의 의견을 직접 정당에 반영하겠다 해서 지금 당사에 권리당원 조언을 또 만들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이 결국은 자신들을 지지하는 강성 당원들을 당 운영에 직접 참여시켜서 예. 자신의 의사가 바로바로 관철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런 것의 하나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우리나라 원칙적으로 이제 대의 민주주의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의회도 마찬가지고 당 운영도 마찬가지고 주권자인 국민이나 당원이 직접 정치 과정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고 예. 대표를 뽑아서 그 대표들이 직접 운영을 하고 주권자인 국민들은 그 사람들을 감시하고 비판하고 또 나중에 심판하고 이런 형태를 취하고 있거든요. 저렇게 당원들을 직접 운영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운영위원회 위원 일부를 그분들을 참여시키는 것, 그건 문제가 아니지만 예. 저희 권리당원들만 별도로 해서 따로 참여시키는 것은 결국 지금 우리 정치 과정을 왜곡시키고 있는 강성 팬덤, 예. 이른바 문파라든지 개딸들 상징되는 예. 그런 사람들의 의견이 직접 여과 없이 그런 어떤 정치 과정에 투영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우려되는 부분은 분명히 있는 거죠. 물론 완벽한 정책이나 제도는 없겠지만 추지에는 무석하게 뭔가 또 한 번 강성 지지자들에 끌려다니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의 목소리를 좀 해주셨는데요. 그런데 뭐 이제 개딸들, 이른바 그 강성 지지자들이 당에 큰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제도 말고도 또 다른 뭐 강경파 의원들 얘기에서는 이런 주장까지 나왔습니다. 이제는 야당이 결단을 해야 될 때다. 더 이상 이상민 탄핵이라든지 또 뭐 김건희 특검 이런 거 말로만 할 게 아니라 이제 결단하고 행동해야 된다. 김경수 지사를 옥살이하게 만든 드루킹 특검이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네. 당시 새누리 원내대표의 예. 단식 농성을 통해서 당시에 야당이 특검을 쟁취한 거예요. 예. 정말 미안한 이야기지만은 박홍근 원내대표가 단식하라고요? 그렇죠. 18년 김성태 예, 원내대표. 야당 대표의 예. 그 단식을 한번 반면교사 삼아야 된다. 글쎄요, 뭐 단식도 반면교사 삼아야 되고 머리 깎는 국회의원 하나는 있어야 된다. 안민석 의원,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이 뭔가 뭐 여당이 제기하는 방탄 프레임에 스스로 갇힌 거 아닌가, 좀 더 선명해져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까? 근데 안민석 의원 자기 머리 깎고 본인이 단식해도 중진의 이 삭발과 단식으로 주목 꽤 받을 텐데 박홍근 원내대표에게만 하라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예. 이런 삭발 투쟁과 단식 투쟁은 약자의 저항 수단입니다. 김성태 전 원내대표가 드루킹 특검을 관철시켰을 때는 예. 그 당시 야당이 약자였습니다. 제1당도 민주당이었고요. 뭐 근소한 의석수 차이긴 했었습니다만 이 정권도 문재인 정부가 가지고 있었죠.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 국민의힘 입장에서 정권 교체 성공해서 대통령이 바뀌었습니다만 여전히 의회 상황을 보면 범 180석을 장악한 야당이 강하게 국회를 좌지우지 주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뭐 검수안박이나 이런 것들 패스트트랙 생기고 안건 조정이 무력화시키면서 꼼수로 그냥 자기들이 독주하고 싶은 법안은 막무가내로 통과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절대 현재의 더불어민주당이 약자로 보이지 않는 다수당 강자인 상황에서 단식과 이 삭발을 하게 된다면 다수의 국민들이 아니 의석수 다 줬는데 힘은 민주당이 다 갖고 있는데 이거 뭐 하는 거지라고 이상하게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박홍근 원내대표나 민주당 지도부도 선뜻 단식이나 삭발 같은 저항 수단을 쓰지 못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뭐 일단 민주당이 여러 변화를 좀 도모하고 있는 듯한데, 알겠습니다. 사실은 이렇게 이재명 대표의 소환이 임박한 것과는 별개로 검찰의 대장동 수사 시계는 뭐 계속 돌아가는 듯한데요. 정미경 의원님. 최근에 뭐 조금은 건강을 회복했다고 전하는 김만배 씨 관련해서 최측근들이 이제 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졌잖아요. 근데 그 공소장 내용이 일부 언론을 통해 공개가 됐는데 옥중에서 부동산과 사채 투자라 당시 구속 상태에서도 이런 지시를 내렸다. 이게 지금 대장동 수사와는 좀 어떤 연관성이 있다고 좀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제 그 유동규 씨가 지금 전부 다 진실을 다 얘기하겠다고 하고 입을 연 그 배경에는요. 유동규 씨는 지켜야 할 돈이 별로 없어 보여요. 그래서 이제 어쩔 수 없다. 나는 차라리 사실대로 얘기하고 차라리 감형을 받는 게 낫겠다. 이런 선택을 한 거거든요. 예. 그러면 김만배 씨가 지금까지 입을 열지를 않습니다. 진실을 말하지 않아요. 그럼 그 이유는 뭘까? 결국엔 다 예측한 대로 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얘기하면 뭐 진실을 말하지 않는다기보다 다른 사람과 또 다른, 그러니까 다른 대장동 일당과 다른 진술을 하고 있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할게요. 예,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모든 게 그 어떻게 보면 스모킹 건이다. 예. 김만배 씨가 입을 열면 다 이러잖아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그렇게 한 이유가 입을 지금 닫고 있는 그 유동규 씨하고 다른 얘기를 하는 이유는 예. 결과적으로는 돈이다. 이건 다 예측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거에 대해서 확인하는 어떻게 보면 증거가 나온 거나 마찬가지죠. 왜냐? 2021년 11월 구속이 된 상태에서 이분이 그 변호사를 통해서 더군다나 그 지시를 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예. 그 돈, 그 일부분을 돈을 빼서 그거를 부동산과 사채에 투자해라. 결국은 뭐냐면 감춰둬라라는 얘기인 거예요. 돈을 묻어둬라. 그러면 결국은 그 옥중에 있을 때에 김만배 씨가 제일 걱정했던 게 내가 어떻게 하면 돈을 내가 이 감출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돈을 보존할 수 있을까? 였을 거예요. 왜? 김만배 씨도요. 법에 대해서 많이 아는 분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검찰에서 이 사건 수사가 끝나고 나고 검찰 그 법원에서 사건이 재판이 끝나고 나면 결국 그 재산 추징당할 거 다 알았을 거거든요. 예. 그래서 본인이 할 수 있는 한 최대한으로 돈을 아마 빼돌리는 작업을 그 옥중 안에서 했다는 게 놀랍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과 사채에 투자하고 어제도 저희가 잠깐 짚어봤지만 뭐 본인이 마지막 생명줄이라고 불렀다던 그 오피스텔에 그렇죠. 여러
측근들 통해서 돈을 숨기라고 시켰는데 그게 지금 검찰 수사에 포착이 됐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비슷한 진술을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고 다른 네. 대장동 일당과 이렇게 말씀을 하신 네, 거예요. 근데 이제 만약에 검찰에서 지금 그걸 돈을 핵심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계속 지금 추징을 보전하면서 계속 찾아가고 있잖아요, 재산을. 예. 그래서 만약에 그 재산이 거의 이제 다 털리는 상황이 되면 제가 볼 때는 이제 입을 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뭐 이 부분은 아직까지 추측이고 네네. 좀 더 알아봐야 되겠습니다만 13일인가요? 아마 그때부터 다시 김만배 씨 몸 상태가 회복된다는 전제로 대장동 재판이 재개가 된다고 하니까 저희도 한번 그 결과 잘 지켜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온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만나볼까요? 첫 번째 댓글입니다. 북한 고위층은 목숨이 자기 목숨이 아니지. 아마 리용호의 숙청설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예. 무인기 내탁 공방할 시간에 어떻게 대응할지 고민해 주세요. 좀 건설적으로 좀 해봐라라는 말씀이신 것 같고요. 예. 확성기로 BTS 틀어보세요. 인민들이 좋아한대요. 라고 하셨습니다. 예. 여당이나 야당이나 인물업기는 똑같다라고 하셨습니다. 마지막 볼까요? 저 40대 중국인의 입국 의도가 뭔지 궁금하다고 하셨는데요. 일단 오늘 앞서게 됐습니다. 댓글 5개 오늘 모두 감사드립니다.